상영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가 보셨던 무고무고의 이두나 감독님, 그리고 이원우 감독님, 그리고 성키어 복희의 김성은 감독님, 그리고 복희 배우님, 그리고 너의 오름 출연하셨던 우리 장선 배우님, 그리고 장혜근 배우님 오셨어요? 그리고 유니언 써니클럽의 김소영 감독 배우, 그리고 유동길 배우님, 이렇게 4편 감독님 출연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볼까요? 네,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당히 지키는 선에서, 네. 근데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 비키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마이크 하나 모자라서 조금 앞으로 나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네. 예, 요즘 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대 인사를 하는 것도 저도 너무너무 오래간만이라서 저도 약간 네, 느낌이 좋습니다. 네. 그래도 인사를 먼저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영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고무고 팀부터 네, 부탁드릴게요, 감독님들. 네, 저는 무고무고의 연출을 맡은 이원우입니다. 네, 저는 이두나입니다. 그다음 우리 성키어 복희 팀,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격복귀 공동연출 맡은 김성은이고요. 네, 복귀를 맡은 이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너의 오름, 네. 너의 오름에서 포토그래퍼 연기한 장선입니다. 저는 너의 오름에서 딸 역할 맡은 장혜근 배우입니다. 유니언 써니클럽. 안녕하세요. 유니온 써니클럽의 연출로 출연한 김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언 써니클럽에서 성일 역할을 맡은 유동길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팀들에게 공통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관객분들이 질문 주시면 제가 전달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10분 미만, 그리고 지금 제한적인 제작비, 이렇게 아마 조건들이 그 외에는 뭐 나름대로 굉장히 열려 있었던 제작 지원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제한들 외에는 나름대로 이제 그냥 본인의 스타일, 그리고 하고 싶은 작업들에 맞춰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준비하시면서 이 계기를 통해서 뭐 새롭게 구상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원래 준비하고 있었던 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셨던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하시게 되었으며 어떤 발상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들로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런 부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두 분이서 오래간만에 작업을 오래간만에 하셨죠? 네, 무고무고. 네. 예. 작품도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자리에는 못 오셨지만 이경란 씨까지 해서 이경란, 이두나, 이원우 해서 저희가 오얀니라는 원래 유닛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 세 번째 작업인데요. 오얀니로는 이렇게 영진이 사업이 뜨자마자 이제 제가 두나 씨랑 경란 씨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꼭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힘든 시기에. 그래서 저희는 처음으로 기획을 이 영진이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네. 그 사업을 이제 기획이 뜬 걸 가지고 처음으로 기획회의를 해가지고요. 뭐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희가 영화랑 무관하게 그냥 살아가면서 2020년에 대한민국의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너무 화가 많이 나는 일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뭐 연출 의도에는 한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여성 대상 범죄, 여성 혐오 범죄, 혹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굉장히 뭐 부족한 법률, 혹은 부족한 형량 등등의 일들로 그냥 일상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쌓여 있었는데, 이런 기획에 우리가 하고 싶은 어떤 감정을 담게 되는 것으로 점점점 이야기가 정리가 되어서 같이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할 때 처음엔 되게 가득한 화로
어떤 저주와 분노와 막 응징의 무엇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게 어떤 무고의 원형이기도 하고 무고의 뜻이기도 하고, 근데 하다 보니까 점점 그 어떤 악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우리가 살려야 되고 지켜야 될 사람에 대한 어떤 연대와 이런 것들로 더 점점 생각이 바뀌어서 영화도 그렇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고는 원래 뭐 고려시대 혹은 중국의 아주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저주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인데, 무고라는 말들 중에 이렇게 별탈 없이 사는 무고하게 지내는 것이 있어서 무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실까요? 일과는 뭐 하지 마서. 제가 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섬키어 부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걸 한다고 이제 떠서 이제 백건나래 감독과 같이 기획을 하게 됐는데요. 저랑 복희는 이제 강정마을에서 예술가이면서 활동가로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섬에서 특히 강정에서 피어로 산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이제 따로 조용히 나누다가 약간 이야기를 하고 싶어진 어떤 시점들이 생겼고, 근데 특히 올해는 제주에 원래 키오나 축제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열리지 않고, 그랬을 때 약간 우리가 이제 공동체가 없는 퀴어로서 섬에서 퀴어로 산다는 거는 뭘까라는 그냥 홈퀴라는 거를 상상해보면서 그냥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다큐멘터리이고 복희가 이제 그런 복희의 퀴어성에 대한 글을 써와서 그걸로 같이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감독 버전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직접 출연하셨던 배우의 입장에서 작업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친구니까 믿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라고 뭐든지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으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걸 어필해 왔었고요. 이번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대로 좀 포장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대로 해가지고 좀 당황했지만 이것도 인생에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너의 오름, 감독님은 안 계시니까 우리 장선 배우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제주도에서 촬영하신 거죠? 네, 저희 제주에 있는 오름에서 촬영을 했고요. 사실 감독님이 안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에 올해 제가 너무 헷갈리네요. 근데 저희가 바람의 언덕 GV를 하던 중에 실제 이제 세월호 유가족 분께서 자리를 해주셨고, 저희 바람의 언덕에서는 그 헤어졌던 모녀가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마음을 나누면서. 근데 그 장면을 보시고 다음 작품에는 꼭 딸과 엄마가 통화하는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이번 걸 만드시면서 그 장면을 담는다면 어떨까? 그리고 담아도 괜찮을까? 어떤 이런 고민들에서 작업을 시작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윤근 배우님도 작업하셨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촬영하셨는지 현장 이야기? 사실 저는 이렇게 뭐 만드는데 뭐 아는 거는 잘 없고 그냥 제주도 가서 재밌게 좋은 풍경 보면서 보고 재밌게 촬영하고 왔습니다. 네, 사실 전 그 너의 오름을 제가 처음 봤을 땐 그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라서 이게 약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우연하게 제가 박생만 누님을 만났었어요 한번. 그래서 이걸 이제 무로 이야기를 하다가 제주도 이야기 하다가 세월호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다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당황했었던 기억이 좀 있어요. 네. 마침 그 장선 배우님에 대한 질문이 좀 있어서 제가 이거는 전달드릴게요. 사랑하신다고 하셨던 장선 배우님 사랑해요. 네, 생각까지 하나 전달드릴게요. 네. 영화에선 닫혀있던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데 실제로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걸 못 참고 좀 충동적인 성향이 있어서 자, 그리고 문이 이렇게 굳게 닫혀있던 게 아니라서 그런 선택 같이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선택을 하시는 걸로. 네, 그 저희 다음은 써니 유니언 써니 클럽. 사실 저는 되게 궁금해했어요. 제가 이거 그 뒤에 그 음악 들어볼 수 있잖아요. 진짜 커튼콜 음악을 그걸 들으면서 되게 궁금했었는데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유니언 써니 클럽 이야기. 이 프로젝트는 원래 1년 전에 제가 졸업을 했는데 졸업 영화로 하려다가 담당 교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접었던 시나리오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촬영 감독님인 이수영 저희 동기거든요.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마감 전날에 이제 접수를 해서 그때 그거에 맞춰서 고치기 시작했는데 졸업 직전에 그 막연한 불안함이랑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막연한 불안함 지금 안식처가 되어야 돼. 그때는 학교였는데 지금은 뭔가 일상 같은 게 다 무너지고 없어질 거라는 그런 불안함이 좀 통하는 것 같아서 이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음악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음악 소개는 커튼콜이라는 노래인데 이제 커튼콜이 이제 박수 치면 죽은 사람도 다 나오고 뭐 그렇게 나빴던 서로 사이 나빴던 사람도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인상이 깊었었어요. 어디서 그런 글을 보고 그걸로 음악을 만들었고요. 지금도 뭔가 박수 치면 다 끝날 것 같은 연극 같은 세상이라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혹시 그 음악 전곡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싶으시면 그 유튜브에 온라인 채널 가시면 그 밑에 그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실까요? 영상이 조금만 나오죠. 이게 이제 팀으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하셨을 테라서 우리 배우님도 한번 같이 작업하게 된 계기라든지 현장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감독님을 포함해서 저희 영화학교 동기 6명이서 만들었거든요. 배우인 저를 포함해서. 오랜만에 동기들끼리 적은 인원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굉장히 기뻤고 저희도 뭔가를 만든다는 대단한 걸 만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웃고 떠들고 즐거웠던 기억이었습니다. 현장도 되게 재밌었고 저도 원래 연출을 전공했는데 제가 연기를 하겠다고 감독님을 쫄라서 연기를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15편을 서울대 기획중에 사용을 하는데 이분께 리서치 2편, 이 파트 2예요. 앞에 파트 1을 했는데 뭐 이런저런 시나리오 보고 학교에서 이거 안 된다, 만들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셨으면 파트 1에 있는 상규 형이 하지 말랬어? 한번 보시면 큰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전달 드리고 저희가 다음 순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에 집으로 다시 들어오는 장면이 공연을 마치고 무대로 뛰어나가는 배우들 같았어요. 커팅콜처럼요. 이렇게 주셨어요. 뭐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서 저도 많이 공감하는 지점입니다. 조금 짧아서 너무 좀 죄송하고 좀 양해 부탁드리면서 일단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팀으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꾸준하게 작업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2부입니다. 먼저 마이신 연출하신 김부철 감독님 그리고 감독님 두 분이세요. 김석영 감독님 그리고 배우 이렇게 두 분 다 자리하셨고요. 그리고 선풍기를 고치는 방법에 손수연 감독님, 배우님 그리고 우리 김근순 배우님 오셨어요. 무대로 모실게요.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의 남현우 감독님 그리고 이수건 배우님 오셨고 평야의 댄서의 고현석 감독님 그리고 홍서구 배우님 오셨어요.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그 마이크 앞에 이거를 갈아야 돼서요. 네. 저희 마찬가지로 조금 앞으로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조명 있는 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사부터 저희가 좀 부탁드릴게요. 마이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신에서 그 연기와 공동 연출 맡은 김서봉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이신 연출해서 만든 김부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선풍기를 고치는 방법이 네. 네, 안녕하세요. 선풍기를 고치는 방법 연출하고 고정 역할을 맡은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풍기를 고치는 방법을 좋은 역할을 맡은 김금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양의 댄서에서 인재 역을 맡은 황석우라고 합니다. 네, 평양의 댄서에서 공동 연출과 촬영을 맡은 고현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사람 연출하는 양현입니다. 예, 생각하는 사람 오빠 역을 맡은 이수범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비슷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상당히 이렇게 좀 제한적인 러닝타임이나 이런 게 제한이 좀 있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타이트했을 텐데 어떻게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었었는지 그리고 작업 과정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마이신부터 1인 다역을 하셨으니 그런 부분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예, 마이씨는 뭐 아마 다 아셨겠지만 이제 이분이 혼자서 3명을 연기를 하셨잖아요. 이제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연출도 하시고 배우도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계속 이제 영화를 만들어서 자기를 출연시켜달라고 꽤 오래전부터 쫄랐어요. 근데 제가 알았다고 그래서 멋진 캐릭터로 이제 출연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영화가 안 만들어지니까 이제 계속 저한테 쫄르는데 아니 나도 영화를 만들어야 출연시킬 거 아니냐라는 거를 이제 한 긴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점점 저한테 이제 출연시켜달라는 말도 잘 안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영진이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자기가 출연을 하겠다. 네가 같이 만들자. 그래서 저는 이제 별로 이제 막 지원하고 이런 좀 귀찮아서 잘 안 하니까 알았어 하면서 이제 딱 보니까 돈을 꽤 주더라고요. 그래도 만들 수 있을게. 그래가지고 이제 하기로 하고 그럼 내가 너한테 7개의 멋있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네가 다 연기해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캐릭터가 7명이 되니까 이제 시나리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3명으로 줄여가지고 시나리오를 계속 만들게 됐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기 3명의 캐릭터가 나오는데 사실 연출 전공자로서 오빠나서나 저희 이제 거의 뭐 수년간 고치고 또 고치고 계속 고치다가 보니까 이제 좀 찍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뭐라도 찍자, 막 좀 힘 빼고 찍고 싶다. 그리고 저도 글을 써야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예전에 그냥 연출하고 싶었는데 계속 글을 써야 하는 시간들이 수년이 지속되다 보니까 진짜 몸이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연기를 했고 그리고 되게 힘을 빼서 같이 즐겁게 찍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선풍기를 고치는 방법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이유리 감독님과 그 신승훈 감독님과 같이 그 지원서를 썼는데요. 사실은 그 이틀 전에 모여가지고 너무 급하게 알게 돼서 도대체 뭘 써야 되는 건지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유리 감독님께서 선풍기를 고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해보자라고 해서 급하게 썼는데 거기에 이제 신승훈 감독님이 거기다 이제 동은이라는 인물을 한번 집어넣어서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썼는데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데 그 두 분 의견을 주신 두 감독님은 너무 바빠서 제가 갑자기 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뭘 쓰지?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저희 집 고양이가 보여서 그 고양이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네.
배우님, 김무성 배우님 현장에서 작업하실 때 어떠셨는지 이야기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재밌었어요. 하루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소화해냈어야 돼서 일단 되게 빠듯한 일정이었는데 거기 참여한 모든 스태프들과 모두 다 정말 하나가 돼서 했던 것 같아요. 피 뿌리는 신으로 한 번에 가야 돼 이거 한 번밖에 할 수 없어요. 이게 정말 초집중을 해서 하루만 완성했어요. 제가 그렇게 목숨 걸고 하지 말라고 진실하고 그랬는데 정말 꼭 목숨 걸어서 GV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생각 평소에 본인은 더 잘 못하는데 남을 지적하는 사람을 보면 참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망한 사람을 좀 풍자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단순한 내용치고는 영화가 보통 12, 15세 정도 되면 다 해결되는데 저희 남인호 감독님 때문에 이 묶음이 19세가 되는 이승환 배우님 자, 혼자 같이 하셨던 이야기 예, 저는 일단 시나리오를 처음 이렇게 감독님한테 받고 되게 충격을 먹었었어요. 근데 보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네. 예, 일단은 배우로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지점이 있었고 전라도 그래서 한번 여쭤봤더니 그거 당연히 전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내가 출연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이제 확고하신 어떤 그림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고민을 조금 시간을 조금 써서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좀 되게 배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을 수도 있겠다 이래서 처음 생각을 하게 됐었고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동생분 하셨던 배우분도 같이 오셨죠? 네. 그 동생분으로 출연하셨던 배우님도 영화 같이 아까 양정현 배우님. 양정현 배우님이 아까 저기 가운데 앉아 계시죠? 오도이 음악 감독님 하셨습니다. 오도이 음악 감독님도 오셨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평야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대구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고요. 같이 공동 작업했던 김은영 감독, 송영 감독 두 분도 다 대구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감독들이세요. 그러다가 이제 이 두 분이 결혼을 하시고 예술인 지원이 있어서 저기 경북 의성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지내고 계시는데 이번에 이런 지원이 있다라고 해서 같이 영화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게 되었는데 두 부부가 원래 되게 조용하고 좀 평화적인 초식동물 같은 감독님들이세요. 그래서 딱 이 프로젝트 할 때 제안을 했던 게 공동 연출로 작업을 하자라고 말을 했던 거고 처음에 3명이 이제 각자 시놉시스를 하나씩 써오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놉시스 중에 만장일치 되는 작품을 골라서 이 평야의 댄서를 찍게 되었고 그 부부도 실제 그 경북 의성의 그 안개라는 곳에 살고 있어서 그곳에서 찍으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개라는 곳에 처음 가서 재밌게 찍었고요. 그리고 오늘 여자 배우님이 못 오셨는데 실제 고등학생이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어서 좀 양심의 그거를 좀 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연기로서 즐겁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관객분들께서 질문 주신 거 제가 몇 개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손대아님께서 영화 보면서 김금순 배우께 반해버린 것 같습니다. 생각까지 하나 올려주셨으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그 선풍기 고치는 방법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선풍기 고치는 방법에서 동은 고정의 또 다른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리고 그 두 가지 좀 드릴게요. 또 다른 모습일까요? 그리고 영화 보는 내내 함께 지냈던 고향의 생각이 많이 났었다. 에어컨이나 냉풍기, 서큘레이터가 아니라 왜 선풍기였을까요? 라고 질문주셨어요. 일단 선풍기밖에 없었어요. 그 선풍기 일단 그냥 그 이유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리 감독님이 그냥 선풍기를 고치는 법에 대해서 처음에 하셔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살려서 가고 싶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캐릭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고정의 되게 깊은 내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쓰고 싶었고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 두 분이 어떤 인연으로 만나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저희는 그 신승 감독님이 정년 여성 인권 영화제 트레일러를 제작을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이순 배우님을 처음 같이 출연해서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질문 주신 백세 막심 모카 골드 김마님 생각하자. 네, 연락 드릴게요. 그 평양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그 영상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 시골을 배경으로 촬영을 하게 된 감독님의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으실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부부가 지금 경북 의성에 살고 계시고 살고 계시는 그 동네를 배경으로 촬영을 했었습니다. 주인공 그로 나오신 그 고등학생 그 분을 어떻게 캐스팅하게 됐는지 여쭤봅니다. 원래 안무 선생님을 먼저 섭외를 했었어요. 그 힙합 비보이 댄스 대회 영국인가? 조금 시간이 오래되긴 했지만 거기서 세계 2등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이 들고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춤을 추시는 분인데 그 선생님을 먼저 섭외를 하고 그 가르치는 어떤 제자 중에 좀 추천할 만한 친구가 없냐 해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혜린 배우랑 같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배우는 또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연기는 안 하지만 춤을 이제 추고 있지만 그 어렸을 때 또 아역 배우로도 활동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연기를 하는데 그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추는 아이다 보니까 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뭐 연기를 하고 이런데 되게 거리낌도 없이 이제 잘 해서 네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제가 지금 고등학교 기억이 안 나서 이게 안개 고등학교, 여의 고등학교인 거죠? 개가 여의? 네, 삼계탕 할 때 이렇게. 네네. 네. 라임을 맞추신 것 같은데 안개 고등학교에서 초반에 안개가 낀 날씨에 촬영하신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라임을 맞춘 느낌이죠? 네, 그 되게 얻어 걸린 건데 진짜 되게 좀 이 영화 찍을 때 되게 원래 그 전에 개인 작업할 때는 마치 되게 전쟁터 나가듯이 막 치열하게 막 영화를 준비해서 영화를 막 찍었었는데 이번에는 아님 말고 이런 마인드로 되게 좀 편하게 작업을 했었어요. 하는데 좀 운이 좋았던 장면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안개가 딱 촬영하러 나갔더니 안개가 쫙 걸려 있어서 이거 살려서 찍자라고 해서 스케줄을 조금 변동해서 이렇게 촬영을 했었습니다. 저희 마이 씨는 사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리얼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비슷한 경험일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그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시나리오 쓰시면서 뭐 지금 개인적인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실화를 다룬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각각의 그 감독과 조연출과 이제 PD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뭐 과잉된 행동들을 하잖아요. 근데 할 법한 행동들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항상 많이 보는 모습이지만 감독은 다 공을 항상 가져가려고 그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프로듀서는 뭐 경우에 따라서 좀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조연출은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감독 입장에서 봤을 때 조연출 항상 좀 미쳐있을 때가 있거든요. 나를 시도하나 생각 많이 들고, 그런 모습들을 조금 이제 부풀려서 담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비슷한 질문일 것 같은데, 마이신에서 배우님이 다른 배우인 줄 알아주셨대요. 그 되게 좋은 거죠. 그 내용으로 처음에 시나리오를 쓰실 때, 그러니까 조연출은 처음부터 내가 감독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아, 그건 이제 준비는 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말하는 걸 듣고서는 그 순간에 그 친구는 이제 자기 분을 좀 못 이기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순간에 그냥 좋게 얘기도 할 생각도 했다가 끝까지 가야겠다고 이렇게 계속 속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분을 못 이기는 거죠. 그 첨언하자면 캐스팅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이야기. 이게 약간 그 언급이 되긴 했었는데 일단 질문을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동생을 의심했던 오빠가 옷을 안 입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오빠는 따로 이제 하러 간 거고요. 그렇죠. 네, 동생도 따로. 그렇죠. 네. 이게 어디서 많이 봤는데라고 해서 이게 동생이랑 바로 연결되었던 지점은 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사실 네. 그 여관신 구성이 네. 장면이 굉장히 좀 이렇게 판타지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슬로우 모션도 들어가고 사실 구성하는데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여관신 장면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영화를 대할 때 좀 너무 많은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서 이번 기회에 좀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렇게 고민을 많이 안 했습니다. 정말 그냥 현장에서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했는데, 근데 다른 질문 드려도 돼요? 네. 저 그 고등학생 배우님 저희 영화 때문에 못 오신 건가? 그건 아닐까? 그건 아닐까? 네. 지렁이 올라오셔야 되니까. 네. 죄송해가지고. 아니에요. 그 생각이 계속. 네. 아니에요. 저희가 그냥 하는 거니까. 저희가 레이팅하는 거고. 그렇게 적응으로 하시면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지 않았을까요? 현장에서 그렇게 예. 적극적으로 하시면? 가장 이제 배우마다 아마 다르기는 할 텐데 이제 좀 어렵죠. 아무래도 즉흥성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나 또 즉흥이라는 게 컨디션에 따라서 또 들쭉날쭉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다행인 건 사실 스태프진들이나 뭐 감독님이나 저나 이게 뭐 양정윤 배우님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사실 다 아는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급하게 또 섭외를 했지만 이렇게 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즉흥적인 상황이 놓여져 있어도 좀 막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좀 뭐 이렇게 제약들이 많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주 좋은 환경적 연기하기에 환경적으로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재밌게 그 안에서 주어진 환경 내에서는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오빠가 화내면서 물건을 던질 때 나레이션 목소리가 혹시 감독님 목소리일까요? 아니요, 제 목소리입니다. 네, 수경 배우님 목소리이셨습니다. 네, 저희가 25분 정도까지 비워해서 일단 준비된 시간은 좀 다 됐습니다. 저희가 짧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관객분들께도 저희가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흔치 않은데 이렇게 또 저희도 소속된 기간 동안 이렇게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혹시 너무 시장하신 분들 오시면 약속하시면 저희가 삼각과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